안녕하세요. 부지런TV의 기타씨. 중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타님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어요? 별로 없었는데. 중걸님은요? 나도 없었는데?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보증 쓰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대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교육을 조기 교육을 좀 받았어요. 투자에 입문했을 때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대출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가장 컸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부모 세대는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 네. 이상 세대는 더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거 받고 대출이 안 나올까봐가 더 무서웠어요. 아, 전업 투자자니까. 너무 증빙해야 될 게 많고 그쵸. 소득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대보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해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당연히. 많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이 막연하게 두려우다 보니까 오늘은 그 두려움을 좀 없애고 반드시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출하게 되면은 네. 레버리지, 요 지렛대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정확히 정의가 뭔가요? 일단은 본인 힘으로 들 수 없는 물건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듯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제2의 돈줄이네요. 그쵸? 그 돈줄과 함께 나의 가용자금까지 다 더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해보는 그래서 네. 수익을 높이는 이제 그런 효과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하면 결국 사람들이 수익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뗄 수 네.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시죠. 예, 그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 자본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대출을 활용하여 1억으로 투자하는 사람과 자기 자본만으로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동일하게 50%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1억의 50% 수익은 5천만 원이므로 수익률은 100%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5천만 원의 50%의 수익은 2,500만 원이므로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한 사람은 수익률이 50%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수익이 높아진 만큼 손해도 높아지는 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게 된다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없을까요? 누구든지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죠. 네, 저는 하물며 이 부담감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처음 대출을 시작했을 때 원리금 상환으로 했습니다. 상환 방식에는 원리금도 있고 네. 원금 균등도 있고 네. 만기 일시 상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보통 투자자는 만기 일시라고 네. 해서 거치 상품을 원하지 않나요? 이자만 내는? 대출 상담하시는 분도 당황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해서 예, 저는 빨리 어떻게든 이 원금을 갚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보다 바보. 네, 바보였어요. 지금 물론 만기일시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금 균등하게 갚아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로 인해 가지고 원리금을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부담감이 크시긴 할 건데 그만큼 LTV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영끌에 영끌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만 따지게 되면 LTV가 작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사실 좀 덜하긴 할 거예요. 예. 네. 다만 조절은 하셔야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투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대출금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매수자가 갚아준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좀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더 덜 수 있을 거다라고 결국 얘기해 그냥 주셨습니다. 승계한다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하면 돼요. 결국 승계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내가 내 거를 갚고 그분이 새롭게 일으키는 방법이긴 한데 네. 대출은 대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속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신 거니까 수익이 나실 거잖아요. 거기서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하신다면 조금 더 부담을 덜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싫어서 네. 나는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투자가 있어요?
바로 갭투자인데요. 갭투자는요, 무이자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살 때 보증금이라고 네.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집을 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대출을 끼고 내가 실거주하는 방법이 있고, 전세나 월세를 활용을 해서 갭투자라는 거를 하게 되고, 이 그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 요건이죠. 거주요건이죠. 예전에는요, 이 거주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보유만 2년만 하면 되니까 무분별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실거주 요건부터 시작을 해서 대출에 대한 처분 조건 등등등 다양한 요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도 무분별한 대출과 갭 투자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본을 잘 늘려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도움이 안 되셨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